병원 정문 앞. 오후 3시. 정순자 68세. 퇴원 수속은 오전에 끝났다. 벤치에 앉아 5시간째 기다리고 있다. 비닐봉지 하나가 전부다. 핸드폰 배터리는 10%. 딸 민지에게 보낸 문자. 읽음. 아들 준호에게 건 전화. 신호음. 남편 태수에게 보낸 문자. 읽지도 않음. 병원 문이 열린다. 환자들이 나온다. 모두 누군가와 함께다. 아내와 자식과 순자만 혼자다. 간호사가 다가온다. 할머니 가족분들 연락 안 되세요. 순자는 웃는다. 입꼬리만 올라간 웃음. 곧 올 거예요. 거짓말이다. 순자도 안다. 아무도 오지 않을 거라는 걸. 30년. 가족을 위해 살았다. 아침마다 도시락을 쌌고, 밤마다 빨래를 했고, 명절마다 혼자 음식을 했다. 그런데 엄마가 아플 때, 엄마가 쓰러져 입원했을 때, 엄마가 퇴원하는 날, 아무도 없다. 순자는 핸드폰을 내려놓는다. 더 이상 기다리지 않기로 한다. 나를 데리러 올 사람은 원래부터 없었다. 해가 기운다. 그림자가 길어진다. 순자는 천천히 일어선다. 이 이야기는 한 여자가 가족에게 버려진 이야기가 아니다. 한 여자가 자기 자신을 되찾은 이야기다. 순자가 26세 태수와 결혼했을 때. 친정어머니가 말했다. 시집은 잘 가는 게 아니라 잘 사는 거다. 순자는 그 말을 믿었다. 잘 살기 위해 노력했다. 태수는 조용한 사람이었다. 말이 없었다. 감정 표현도 없었다. 신혼 첫날 밤, 태수는 등을 돌리고 잤다. 순자는 천장을 보며 잤다. 아침에 일어나 밥을 차렸다. 태수는 말없이 먹었다. 고맙다는 말도 없었다. 맛있어요? 순자가 물었다. 응. 그게 전부였다.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났다. 대화는 늘 그랬다. 짧고 무미건조했다. 순자는 익숙해졌다. 남편은 원래 그런 거라고. 말없이 돈만 벌어오면 된 거라고. 민지가 태어났다. 진통이 20시간이었다. 태수는 복도에서 기다렸다. 아기가 나왔을 때. 딸이네. 그게 전부였다. 축하도 없었고 기쁨도 없었다. 이듬해 준호가 태어났다. 진통이 15시간이었다. 태수는 회사 일이 있다며 중간에 나갔다. 아기가 나왔을 때 태수는 없었다. 저녁에 와서 한마디 했다. 아들이네.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때부터 순자의 삶은 오롯이 아이들을 위한 것이 됐다. 새벽 5시 알람. 제일 먼저 부엌으로 갔다. 도시락 3개를 쌌다. 민지 도시락. 단무지 빼고, 김치 국물 꽉 짜고, 햄보다 계란을 많이. 준호 도시락. 콩나물 빼고, 당근 빼고, 고기를 2배로. 태수 도시락. 아무거나. 뭘 좋아하는지 몰랐다. 7시. 민지야 일어나. 엄마 5분만. 학교 늦어. 준호는 한 번에 일어났지만 씻는 게 느렸다. 화장실에서 10분씩 나오지 않았다. 준호야 빨리 나와. 지금 나가요. 8시. 민지를 중학교에 데려다 줬다. 버스로 20분. 다시 돌아와 준호를 초등학교에 데려다 줬다. 걸어서 10분. 집에 돌아오면 9시 반.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오후. 학원 셔틀. 피아노. 수학.
영어, 미술. 하루에 4군데. 엄마, 나 피아노 그만두면 안 돼. 민지가 중학생 때 물었다. 순자는 단호했다. 지금 그만두면 나중에 후회해. 엄마 말 들어. 엄마, 나 정말 하기 싫어. 민지야, 엄마가 너 위해서 하는 말이야. 나중에 고마워할 거야. 민지는 입을 다물었다. 하지만 눈빛은 차가웠다. 학부모 상담, 운동회, 입학식, 졸업식. 모두 순자 혼자였다. 태수는 한 번도 오지 않았다. 아버님은요? 선생님이 물으면 바빠서 못 왔어요. 순자는 늘 그렇게 말했다. 부끄러웠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대학 등록금, 전세금을 뺏어냈다. 민지는 서울사립대. 1년에 1,000만 원. 엄마, 이 대학 가고 싶어. 등록금이 비싸네. 엄마, 제발. 내가 정말 가고 싶은 대학이야.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전세를 빼서 월세로 옮겼다. 보증금 차익으로 등록금을 냈다. 생활비가 부족했다. 순자는 새벽 배달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신문 돌리기. 1시간 반. 한 달에 60만 원. 아이들한테는 말하지 않았다. 태수한테도 말하지 않았다. 걱정할까봐. 아니, 부끄러워서. 4년이 지나 민지가 취직했다. 2년이 지나 준호가 결혼했다. 순자는 생각했다. 이제 좀 쉴 수 있겠구나. 하지만 착각이었다. 민지는 일주일에 한 번 전화했다. 통화는 3분. 엄마 잘 지내? 응, 잘 지내. 나 바빠. 나중에 전화할게. 나중은 오지 않았다. 준호는 한 달에 한 번 왔다. 손주를 데리고. 엄마 밥 먹고 갈게. 그래. 뭐 먹고 싶어? 엄마 손맛이 최고야. 밥 먹고 2시간 있다 갔다. 태수는 여전히 말이 없었다. 출근하고 퇴근하고 밥 먹고 텔레비전 보고 잤다. 어느 날 밤, 순자는 용기를 냈다. 우리 여행 좀 갈까요? 텔레비전에서 제주도 광고가 나왔다. 파란 바다, 하얀 모래, 귀찮아, 집이 편해. 태수는 눈도 떼지 않고 말했다. 평생 여행 한 번 안 가봤잖아요. 뭐 하러? 돈만 나가. 순자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영절. 순자는 혼자 준비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15가지 반찬. 전 5종류. 갈비찜. 잡채. 나물. 조림. 온 가족이 모였다. 민지와 준호가 오후에 왔다. 와, 엄마 음식 최고다. 많이 먹어. 엄마는 안 먹어? 나는 나중에 먹을게. 식사 시간 30분. 그리고 다들 일어났다. 엄마 맛있었어. 나 일찍 가야 돼. 민지가 가방을 챙겼다. 엄마 다음에 또 올게. 애들 데리고 가야 돼. 준호도 일어났다. 태수는 소파에서 잤다. 설거지. 40개가 넘는 그릇. 순자 혼자. 뜨거운 물에 손이 빨개졌다. 갈라진 곳에서 피가 났다. 반창고를 붙이고 다시 설거지를 했다. 밤 11시. 순자는 침대에 누웠다. 옆에서 태수가 코를 골았다. 천장을 봤다. 나는 뭐지? 대답은 없었다. 순자는 알았다. 자기는 이 집에서 엄마가 아니라는 걸. 아내가 아니라는 걸. 그냥 필요할 때 쓰는 도구라는 걸. 작년 12월. 크리스마스 일주일 전. 민지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통화 가능해?
응. 엄마, 나 집 사려고 하는데. 순자의 가슴이 뛰었다. 딸이 드디어 내 집을 갖는구나. 와, 정말 축하해. 어디? 강남이야. 신축 아파트. 좋겠다. 평수는 25평. 그래도 내 집이 생기는 거잖아. 침묵. 민지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근데 엄마. 순자의 가슴이 철렁했다. 이 돈을 안다. 뭔가 부탁할 때의 목소리. 엄마 집 팔아서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순자는 귀를 의심했다. 뭐라고? 대출이 너무 많이 나와서 1억만 있으면 돼. 민지야, 이 집은 엄마랑 아빠가 사는 집인데 엄마 아빠 둘이 이렇게 큰 집 필요 없잖아. 작은 데로 옮기면 되지. 그래도 엄마 나 진짜 이번에 안 사면 평생 집 못 사. 집값 계속 오르잖아.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울먹이는 것 같았다. 제발 좀 도와줘. 엄마는 나한테 집 하나 안 해줄 거야? 친구들 엄마는 다 해주던데. 순자는 말문이 막혔다. 가슴이 답답했다. 숨이 안 쉬어졌다. 민지야, 엄마가 생각 좀. 생각할 게 뭐 있어. 그냥 해주면 되는 거잖아. 엄마, 나 정말 간절해. 전화가 끊겼다. 순자는 핸드폰을 내려놨다. 손이 떨렸다. 온몸이 떨렸다. 태수에게 말했다. 민지가 우리 집 팔아서 자기 집 사는데 보태달래요. 태수는 신문을 보며 대답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당신이 알아서 해. 당신 생각은요? 귀찮아. 당신 맘대로 해. 태수는 관심이 없었다. 순자가 어떤 결정을 하든, 순자가 얼마나 힘든지 아무 관심이 없었다. 며칠 뒤 민지가 또 전화했다. 엄마 생각해봤어. 민지야, 엄마가 팔 거지. 엄마 나 계약금 넣어야 돼. 다음 주까지. 민지야, 너무 급하게. 엄마가 안 도와주면 나 이 집 못 사. 그럼 평생 전세 살아야 돼. 그게 좋아? 민지가 울었다. 순자의 마음이 무너졌다. 알았어. 엄마가 알아볼게. 고마워, 엄마. 정말 고마워. 이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 사랑해. 전화가 끊겼다. 순자는 부동산에 집을 내놨다. 30년 살던 집. 아이들을 키운 집. 추억이 가득한 집. 한 달 뒤 집이 팔렸다. 민지에게 1억을 보냈다. 엄마, 진짜 고마워. 엄마 최고야. 민지의 문자. 순자와 태수는 작은 빌라로 이사했다. 10평. 방 하나에 거실 겸 부엌. 짐의 절반을 버렸다. 공간이 없었다. 순자는 울지 않았다. 울 자격도 없다고 생각했다. 2월. 눈이 많이 내린 날.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부탁 하나만 할게. 순자의 가슴이 또 철렁했다. 뭔데? 나 애 키우는 거 좀 도와줄 수 있어. 준호야, 엄마도 나이가 있어서 힘들어. 엄마 뭐 하는 것도 없잖아. 그리고 손주잖아. 당연히 봐줘야지. 당연히. 그 말이 순자의 귀를 때렸다. 몇 시간만 봐주면 돼. 아침에 와서 저녁에 가면 되잖아. 매일. 응. 와이프 월급 생각하면 어린이집비보다 엄마가 봐주는 게 나아. 순자는 한숨을 쉬었다. 거절하고 싶었다.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알았어. 다음 주부터 순자는 준호네 집으로 갔다. 매일 아침 7시. 버스 3번 갈아타고 1시간 걸렸다.
손주는 2살. 기저귀도 안 뗐고 말도 안 됐다. 순자는 밥을 먹이고 재웠다. 기저귀를 갈고 빨래를 했다.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했다. 장도 봤다. 준호 부부는 저녁 8시에 들어왔다. 엄마 고생했어. 내일 봐. 순자는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 도착하면 9시 반.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다. 무릎이 쑤셨다. 손목이 저렸다. 침대에 누우면 바로 기절하듯 잠들었다. 1달이 지났다. 2달이 지났다. 어느 날 준호의 아내가 말했다. 엄마 오늘 좀 일찍 가면 안 돼? 나 약속 있거든. 몇 시에? 6시요. 알았어. 다음 날도. 엄마 내일 못 오면 안 돼. 우리 친정엄마 좀 아프셔서. 그럼 애는? 하루쯤은 괜찮겠죠. 제발요, 엄마.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거절하는 법을 잊었다. 그 다음 날. 엄마 장 좀 봐줄래요? 카드 드릴게요. 괜찮아. 엄마가 살게. 리스트를 받았다. 20가지가 넘었다. 마트에서 3만 원이 나왔다. 집에 갖다 줬다. 고마워요, 엄마. 돈 얘기는 없었다. 그냥 당연한 듯이 받았다. 3월 15일 오후 3시. 순자는 손주를 재우고 거실을 청소하고 있었다. 갑자기 눈앞이 빙글빙글 돌았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말이 안 나왔다. 쓰러졌다. 다행히 준호의 아내가 일찍 들어왔다. 구급차를 불렀다. 병원. 의사가 말했다. 뇌경색 초기입니다. 빨리 오셔서 다행이에요. 2주일 입원하셔야 합니다. 태수가 왔다. 괜찮아? 순자는 고개만 끄덕였다. 애들한테 연락했어. 민지와 준호는 저녁 9시에 왔다. 10분 있다 갔다. 엄마 괜찮으시지? 나 내일 아침 회의 있어서. 민지. 엄마 푹 쉬어. 우리 애는 어린이집 보낼게. 준호. 고맙다는 말은 없었다. 미안하다는 말도 없었다. 2주일 동안 태수는 매일 1시간씩 왔다. 신문을 봤다. 순자와 대화는 거의 없었다. 퇴원 전날 밤. 순자는 천장을 봤다. 내일 누가 데리러 올까? 아무도 안 올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태수가 왔다. 미안한데 나 오늘 미팅 있어. 중요한 거야. 택시 타고 와. 10,000원을 주고 갔다. 순자는 혼자 퇴원 수속을 했다. 혼자 병원 밖으로 나왔다. 혼자 벤치에 앉았다. 그렇게 깨달았다. 자신은 이 가족에게 사람이 아니었다. 오후 5시. 해가 기울었다. 순자는 천천히 일어났다. 더 이상 기다리지 않기로 했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었다. 한 걸음 한 걸음. 무거웠지만 걸었다. 집으로 가는 버스를 탔다. 창밖을 봤다. 익숙한 풍경. 30년을 살았던 동네. 버스에서 내려 빌라로 걸어갔다. 좁은 골목. 쓰레기통 냄새. 현관문을 열었다. 집은 비어 있었다. 텅 빈 10평. 순자는 소파에 앉았다. 텔레비전을 켰다. 뉴스가 나왔다.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6시, 7시, 8시. 태수가 들어왔다. 왔어, 저녁은?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냉장고에 뭐 있어? 당신이 알아서 먹어요. 태수는 이상한 표정으로 순자를 봤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부엌으로 가서 라면을 끓였다. 혼자 먹고 설거지는 그대로 뒀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봤다. 순자는 침실로 들어갔다.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봤다. 만약 내가 지금 죽는다면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 아, 엄마 없으니까 불편하네. 저녁 누가 해? 손주 누가 봐? 빨래 누가 해? 그게 전부일 것이다. 순자는 눈을 감았다. 잠이 오지 않았다. 새벽 1시, 2시, 3시, 4시. 순자는 일어났다. 결심했다. 옷장을 열었다. 가방을 꺼냈다. 옷을 넣었다. 필요한 것만. 속옷 5벌, 옷 5벌, 양말, 세면도구, 서랍을 열었다. 통장 3천만 원. 민지에게 1억을 주고 남은 돈. 통장을 가방에 넣었다. 거울을 봤다. 68세 여자. 백발. 깊은 주름. 낯선 얼굴이었다. 아니, 처음 보는 얼굴 같았다. 이 사람이 나인가? 순자는 거울에서 눈을 떼었다. 침실로 들어갔다. 태수는 이불을 덮고 코를 골았다. 입을 벌리고 평화로운 얼굴로. 순자는 태수를 봤다. 40년을 함께 산 사람. 하지만 모르는 사람. 순자는 문을 닫았다. 거실로 나왔다. 식탁 위에 쪽지를 놓으려고 펜을 들었다. 뭘 쓸까?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다녀오겠다고? 순자는 고개를 저었다. 쪽지를 찢어버렸다. 아무것도 남기지 않기로 했다. 현관문을 열었다. 밖은 어두웠다. 하지만 무섭지 않았다. 문을 조용히 닫았다. 딸각. 복도를 걸었다. 계단을 내려갔다. 밖으로 나왔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폐를 파고들었다. 순자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살아있다는 느낌. 버스 정류장까지 걸었다. 첫 차 시간표를 봤다. 5시 30분. 벤치에 앉아 기다렸다. 핸드폰을 꺼냈다. 민지 번호. 준호 번호. 전화하고 싶지 않았다. 더 이상 매달리고 싶지 않았다. 더 이상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다. 핸드폰을 가방에 넣었다. 하늘이 조금씩 밝아졌다. 동쪽이 붉게 물들었다. 버스가 왔다. 크고 낡은 시외버스. 어디까지 가요? 기사에게 물었다. 종점. 산청까지요. 얼마예요? 15,000원. 순자는 돈을 냈다. 버스에 올랐다. 텅 비어 있었다. 맨 뒷자리에 앉았다. 버스가 출발했다. 도시를 벗어났다. 건물이 줄어들었다. 나무가 늘어났다. 산이 보였다. 강이 보였다. 순자는 창밖을 보며 울었다. 소리 없이. 왜 우는지 몰랐다. 슬퍼서인지, 기뻐서인지, 해방된 것인지, 버려진 것인지, 그냥 눈물이 났다. 2시간을 달렸다. 종점. 산청터미널. 버스에서 내렸다. 공기가 달랐다. 맑았다. 깨끗했다. 순자는 깊게 숨을 쉬었다. 터미널 앞 작은 식당. 들어갔다. 어서 오세요. 할머니 한 분이 반겼다. 국밥 주세요. 네, 금방 나옵니다. 국밥이 나왔다. 김이 모락모락. 한 숟가락 떴다. 입에 넣었다. 따뜻했다. 구수했다. 맛있었다. 눈물이 또 났다. 순자는 그냥 울며 밥을 먹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식당 주인이 다가왔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예.
너무 맛있어서 그래요. 아이고, 그래요? 많이 드세요. 김치를 더 갖다 줬다. 밥을 다 먹었다. 배가 불렀다. 마음이 따뜻했다. 터미널 앞 부동산. 들어갔다. 어서 오세요. 중년 남자가 일어났다. 혹시 이 근처에 월세 방 있을까요? 혼자 사실 거예요? 네. 여기 괜찮은 데가 있는데. 산 쪽이라 조용해요. 30만 원이면 돼요. 볼 수 있을까요? 지금요? 좋죠. 부동산 사장의 차를 타고 20분을 갔다. 산 중턱. 작은 단층집. 여기에요. 차에서 내렸다. 마당이 있었다. 잔디가 말라 있었지만 집 안으로 들어갔다. 방 2개. 거실 하나. 부엌과 화장실. 낡았지만 깨끗했다. 순자는 마당으로 나갔다. 햇빛이 쏟아졌다. 따뜻했다. 바람이 불었다. 시원했다. 새 소리가 들렸다. 평화로웠다. 여기로 할게요. 좋아요. 계약서 쓸까요? 그날 저녁. 순자는 새 집의 짐을 풀었다. 많지 않았다. 이불을 펼쳤다. 창문을 열었다. 밤 공기가 들어왔다. 별이 보였다. 쏟아질 듯이. 순자는 마당으로 나갔다. 플라스틱 의자에 앉았다. 하늘을 봤다. 살아있다는 느낌. 나로 존재한다는 느낌. 처음이었다. 새 집에서의 첫 아침. 짹짹짹. 새소리에 눈을 떴다. 시계를 봤다. 9시. 이렇게 늦게 일어난 게 언제였나. 죄책감이 들었다. 아니, 들려고 했다. 하지만 들지 않았다. 순자는 천천히 일어났다. 허리가 아프지 않았다. 무릎도 괜찮았다. 창문을 열었다. 햇빛이 쏟아졌다. 눈이 부셨지만 좋았다. 마당으로 나갔다. 이웃집 할머니가 밭을 가꾸고 있었다. 고추를 심는 것 같았다. 할머니가 순자를 봤다. 어머, 새로 오신 분이에요. 손을 흔들었다. 네. 순자는 어색하게 웃었다. 나 김순이라고 해요. 옆집 사는 전 정순자예요. 어머, 우리 이름 비슷하네. 둘 다 순자야. 혼자 사세요? 네. 나도 혼자 살아요. 남편은 10년 전에 갔어요. 심심하면 언제든 놀러 와요. 순이는 호탕하게 웃었다. 감사합니다. 뭐려? 이웃인데. 마을 슈퍼까지 걸어갔다. 15분. 천천히 걸었다. 급할 게 없었다. 슈퍼 주인이 반겼다. 새로 오신 분이죠.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없는 것도 주문해 드릴게요. 장을 봤다. 많이 사지 않았다. 혼자 먹을 만큼만. 쌀, 김치, 계란, 두부, 야채. 집으로 돌아와 밥을 했다. 된장찌개. 상을 차렸다. 혼자 앉아 먹었다. 외롭지 않았다. 오히려 편했다. 일주일이 지났다. 순자는 마을에 조금씩 익숙해졌다. 아침마다 산책을 했다. 마을 한 바퀴. 30분. 산책하다 이웃들을 만났다. 안녕하세요. 인사를 나눴다. 모두 친절했다. 어느 날 아침, 순자가 감기에 걸렸다. 열이 나고 기침이 났다. 침대에 누워 있었다. 똑똑. 문 두드리는 소리. 순자 씨 계세요? 순이었다. 문을 열었다. 어머, 얼굴이 왜 그래요?
감기 걸린 것 같아요. 병원 갔어요? 아니요. 괜찮아요. 뭐가 괜찮아요? 같이 가요. 내가 태워다 줄게. 정말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어서 옷 입어요. 순이는 순자를 차에 태웠다. 보건소로 갔다. 진료를 받았다. 감기약을 받았다. 푹 쉬세요. 의사가 말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오늘 우리 집에서 자요. 순이가 말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혼자 있으면 안 돼요. 우기지 말고 따라와요. 순이는 순자를 자기 집으로 데려갔다. 죽을 끓여줬다. 호박죽.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천천히 드세요. 이불을 덮어줬다. 푹신하고 따뜻했다. 푹 자요. 옆방에 있을 테니까 아프면 불러요. 감사합니다. 뭐려? 당연한 거죠. 밤새 순이는 몇 번씩 왔다. 이마에 손을 대봤다. 물을 갖다 줬다. 약을 챙겨줬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많이 나아졌다. 다행이다. 혼자 살면 아플 때가 제일 무섭잖아요. 순이가 웃었다. 순자는 눈물이 났다. 가족한테도 받아본 적 없는 돌봄. 민지가 아플 때 순자는 밤새 옆에서 지켰다. 준호가 아플 때 순자는 하루 종일 간호했다. 하지만 순자가 아플 때 아무도 없었다.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뭐려? 우리 이제 가족이잖아요. 가족. 그 단어가 이렇게 따뜻할 수 있다는 걸. 순자는 처음 알았다. 한 달이 지났다. 순자는 마을 사람들과 친해졌다. 순이가 상추를 갖다 줬다. 순자 씨, 이거 먹어요. 우리 밭에서 딴 거예요. 영수가 고장난 수도꼭지를 고쳐줬다. 다 고쳤어요. 이제 잘 나올 거예요. 매주 목요일 마을 회관에서 요가 수업. 순자도 참여했다. 하나, 둘, 셋, 넷. 10명 정도 모였다. 다 60대 이상. 서툴렀지만 즐거웠다. 수업이 끝나면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순자 씨는 어디서 오셨어요? 도시에서 왔어요. 자식들은 자주 와요? 아니요. 바빠서. 그렇죠. 자식들 다 바쁘죠. 우리끼리 재미있게 살면 되죠. 다들 고개를 끄덕였다. 핸드폰은 서랍에 넣어뒀다. 한 달 동안 한 번도 꺼내지 않았다. 어느 봄날, 순이가 씨앗을 줬다. 순자 씨, 이거 심어봐요. 코스모스예요. 가을에 예쁘게 펴요. 순자는 마당을 갈았다. 씨앗을 뿌렸다. 물을 줬다. 매일 조금씩 자랐다.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고. 순자는 그걸 보며 웃었다. 나도 자라고 있구나. 저녁이 되면 순자는 마당에 앉았다. 차를 마시며 노을을 봤다.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다. 가족이 없었지만 가족이 있었다. 진짜 가족. 자기를 사람으로 대하는 사람들. 순자는 처음으로 행복하다고 느꼈다. 진짜 행복. 가슴이 벅찼다. 살아있다는 것. 나로 존재한다는 것.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순자는 이제야 알았다. 민지는 처음엔 화가 났다. 엄마가 연락도 없이 사라진 것에. 도대체 어디 간 거야? 아빠한테 전화했다. 아빠, 엄마 어디 계세요? 모르겠어. 뭐라고요? 같이 사는데 어떻게 몰라요? 어느 날 아침에 없더라. 찾아보셨어요? 봤지. 근데 어디 간지 모르겠어. 아빠 엄마가 집 나가신 지 일주일이 넘었는데 이제 말씀하세요. 내가 바쁠 것 같아서.
민지는 화가 치밀었다. 나한테는 집 팔라고 하면서 정작 엄마는 왜 안 찾아요? 민지야, 너무 그러지 마. 전화를 끊었다. 준호한테 전화했다. 오빠, 엄마 어디 계신지 알아? 나도 몰라. 이상하지 않아? 엄마가 집 나가셨대. 뭐, 왜? 나도 몰라. 침묵. 뭐 볼 일 있어서 어디 간 거 아냐? 연락 오겠지. 준호는 무심하게 말했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다. 일주일이 지났다. 2주일이 지났다. 한 달이 지났다. 엄마는 연락이 없었다. 민지는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저녁을 먹다가 문득 생각났다. 엄마가 해주던 미역국. 생일 때마다 끓여주던. 명절 때 엄마가 만들던 잡채. 달콤하고 고소하던. 그게 그리웠다. 아니, 엄마가 그리웠다. 민지는 핸드폰을 꺼냈다. 엄마한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만 울렸다. 받지 않았다. 엄마 어디야? 제발 연락해. 문자를 보냈다. 답이 없었다. 다음 날도 전화했다. 또 다음 날도. 매일 전화했다. 답이 없었다. 회사에서 일하다가도 엄마 생각이 났다. 집에 혼자 있으면 엄마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민지야, 밥 먹었어? 민지야, 회사 힘들지 않아? 민지는 울었다. 혼자 집에서. 소리 없이. 준호도 비슷했다.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혼자 저녁을 먹었다. 배달 음식은 맛이 없었다. 엄마가 해주던 밥이 생각났다. 따뜻하게 차려진 식탁. 김이 모락모락 나던 밥. 엄마. 준호는 혼자 중얼거렸다. 아내가 물었다. 엄마 요즘 뭐 하시지? 모르겠어. 연락이 안 돼. 어머님이 왜? 혹시 우리 때문에 서운하신 거 아냐? 무슨 소리야? 애 봐달라고 했잖아. 그게 힘드셨을 수도 있지.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다. 알고 있었다. 엄마한테 너무 많은 걸 바랐다는 걸. 엄마 시간을 당연하게 썼다는 걸. 고맙다는 말도 거의 안 했다는 걸. 태수는 혼자 집을 지켰다. 집은 엉망이었다. 설거지가 쌓였다. 빨래가 쌓였다. 먼지가 쌓였다. 처음엔 편했다. 순자가 없으니 간섭도 없고. 하고 싶은 대로 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니 외로웠다. 집이 너무 조용했다. 태수는 순자의 옷장을 열었다. 옷이 몇 벌 없었다. 대부분 낡았다. 순자는 자기 옷을 거의 안 샀다. 옷장 구석에서 낡은 수첩을 발견했다. 펼쳐봤다. 민지 생일. 3월 15일. 미역국. 딸기 케이크. 준호 생일. 7월 23일. 미역국. 초코 케이크. 민지 싫어하는 것. 콩나물. 단무지. 준호 싫어하는 것. 당근. 양파. 남편 좋아하는 반찬. 김치찌개. 고등어구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태수는 수첩을 덮었다. 눈물이 났다. 자기는 순자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다. 순자가 좋아하는 음식. 순자가 좋아하는 색. 순자의 꿈. 하나도 몰랐다. 40년을 함께 살면서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다. 민지와 준호는 경찰에 신고했다. 어머니가 실종됐어요. 언제부터요? 한 달 전이요. 성인이 자발적으로 집을 나간 경우엔 찾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찾아주세요. 며칠 뒤 연락이 왔다.
터미널 CCTV에 찍혔습니다. 산청 방면 버스를 타셨어요. 민지와 준호는 산청으로 갔다. 이틀 동안 찾아다녔다. 터미널, 식당, 슈퍼, 약국. 아무도 몰랐다. 민지는 밤마다 후회했다. 엄마한테 집 팔라고 한 것. 엄마가 아플 때 안 간 것. 엄마 전화를 무시한 것. 엄마 미안해. 돌아와 줘. 준호도 후회했다. 엄마를 당연하게 생각한 것. 엄마한테 고맙다고 말 안 한 것. 엄마, 나 잘못했어. 제발 돌아와. 세 사람은 각자 후회했다. 각자 그리워했다. 엄마는 사라진 뒤에야 비로소 보였다. 석 달이 지났다. 순자는 마을에 완전히 적응했다. 요가 수업을 들었다. 텃밭을 가꿨다. 이웃들과 밥을 먹었다. 어느 날 순자는 핸드폰을 꺼냈다. 석 달 만이었다. 전원을 켰다. 부재중 전화 50통. 문자 100통. 순자는 하나씩 읽었다. 민지의 문자. 엄마 어디야? 엄마 미안해. 엄마 보고 싶어. 엄마 제발. 엄마 사랑해. 준호의 문자. 엄마 나 잘못했어. 엄마 건강은 괜찮으세요? 엄마 보고 싶어요. 엄마 사랑해. 태수의 문자. 세 통. 미안해요. 돌아와요. 보고 싶어요. 순자는 핸드폰을 내려놨다. 가슴이 답답했다.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하지만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답장을 할까 말까 고민했다. 하루를 고민했다. 그리고 편지를 쓰기로 했다. 세 통. 민지에게. 민지야. 엄마는 잘 있어. 건강하고 행복해. 걱정하지 마. 엄마는 내가 미운 게 아니야. 다만 엄마도 살고 싶었어. 엄마로서가 아니라 나로서. 이해해 줄 수 있을까? 엄마는 여기서 처음으로 나를 찾았어. 돌아가지 않을 거야. 하지만 너를 사랑해. 그건 변하지 않아. 너도 행복하게 살아. 사랑해. 엄마가 준호에게. 준호야. 엄마는 잘 있어. 손주도 잘 크고 있니? 엄마는 내가 미운 게 아니야. 다만 엄마도 쉬고 싶었어. 평생 쉬어본 적이 없었거든. 이해해 줄 수 있어. 엄마는 여기서 처음으로 편안해. 돌아가지 않을 거야. 하지만 너를 사랑해. 그건 변하지 않아. 너도 행복하게 살아. 사랑해. 엄마가 태수에게. 당신.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웠어요. 40년 함께 살아줘서. 하지만 이제는 우리 각자 살아요. 나는 여기서 나를 찾았어요. 처음으로. 당신도 당신을 찾길 바라요. 건강하세요. 정순자. 편지를 봉투에 넣었다. 우표를 붙였다. 우체국에 갔다. 붙였다. 일주일 뒤. 민지한테 전화가 왔다. 엄마. 목소리가 떨렸다. 응. 엄마 편지 받았어. 그래. 엄마 어디 있어? 찾아갈게. 아니야. 오지 마. 엄마. 민지야. 엄마는 돌아가지 않을 거야. 침묵. 엄마가 미워서가 아니야. 엄마도 살고 싶어서야. 이해해 줘. 엄마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잘못한 거 아니야. 다만 이제 엄마는 엄마대로 살 거야. 그래도 가끔 연락은 할 거지. 그래. 가끔은 엄마 보고 싶어.
나도. 사랑해, 엄마. 나도 사랑해. 전화를 끊었다. 눈물이 났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준호한테도 전화가 왔다. 비슷한 대화를 나눴다. 시간이 흘렀다. 여름이 왔다. 가을이 왔다. 1년이 지났다. 순자는 가끔 아이들한테 문자를 보냈다. 잘 지내니? 날씨 추워졌어. 따뜻하게 입어. 아이들도 답장을 보냈다. 엄마도 건강해? 엄마 사랑해. 만나지는 않았다. 거리를 두니 오히려 편했다. 어느 봄날, 순자는 마당에 앉아 있었다. 작년에 심은 코스모스가 피었다. 분홍색, 하얀색, 바람에 흔들렸다. 순이가 왔다. 순자 씨 꽃이 예쁘네요. 네. 할머니가 주신 씨앗이에요. 잘 키웠네요. 둘은 마당에 앉아 차를 마셨다. 순자 씨 행복해 보여요. 네. 행복해요. 다행이에요. 처음 왔을 때는 슬퍼 보였는데. 그랬나요? 네. 지금은 얼굴이 밝아졌어요. 순자는 웃었다. 해가 지고 있었다. 노을이 붉었다. 순자는 혼자 마당에 남았다. 68년을 살았다. 그중 67년은 누군가를 위해 살았다. 이제 1년. 나를 위해 살고 있다. 짧지만 충분했다. 순자는 중얼거렸다. 나를 잃었던 세월 끝에서 바람이 불었다. 코스모스가 흔들렸다. 이제에서야 나와 마주 앉습니다. 순자는 웃었다. 진짜 웃음이었다. 밤이 왔다. 별이 떴다. 순자는 별을 보며 생각했다. 돌아가지 않겠다고. 하지만 미워하지도 않겠다고. 그저 살겠다고. 나로서 그것만으로 충분했다.